안녕하세요.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당 리버럴스입니다. 자, 그동안 집 얘기, 부동산 얘기만 해서 좀 그랬었죠. 무슨 부동산 방송도 아니고. 오늘 지방선거일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후보 공보물을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리버럴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흥미롭게 재미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입니다. 민주당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왼쪽 정당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송영길 후보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왼쪽 정당의 방향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리버럴스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페이지를 넘겨보면 왼쪽 아래 정과 기록, 공문서 변조, 절도, 집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소명을 보면은 친구형 신분증을 훔쳐서 사진을 바꿔 붙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위조가 아니라 변조네. 내가 잘못 배웠나? 사진 교체는 위조로 하는데 뭐 아무튼 이 변조된 신분증을 실제 사용하진 않았나 봅니다. 사용을 했으면 변조 공문서 행사죄도 포함인데 아무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 복권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면 복권 되었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면된 권력 꽤나 가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무죄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음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 처리 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 실수라고 합니다. 뭐 그렇답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왼쪽 전세 사는 이유는 아내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평생 집을 갖지 말자고 한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전세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전세 사는 게 자랑도 아닙니다. 전세 월세 사는 게 무슨 절대적 선이고 착한 사람이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무슨 투기꾼 악마 이런 걸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뭐 좋습니다. 평생 집을 갖지 말자고 아내분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자유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강요하지 말란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무소유를 지향했다고 하시면서 권력욕은 대단하시네요. 인천에서만 국회의원 5선 20년 동안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꼭 생각해 볼 만한 거. 전세 살면서 불편했던 적 없었다고 하는데 어디 전세를 사셨길래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전세 사는 국민들은 전월세 대란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그렇죠? 그 계약 기간 끝나가면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전세금 얼마나 올려야 하나? 뭐 이런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긴 송영길 후보님이 세입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좀 그럴만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 전세 사는 건 무소유의 착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집 갖지 말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세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온갖 포장이란 포장은 다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약하면 국민 여러분 내 집 마련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개인과 국가, 사유재산과 이익공유. 왼쪽 정당은 국민 개개인이 사유재산 갖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 중에서 지분이 제일 큰 게 집이죠. 그런데 왜 경계를 할까? 왜냐? 자기들한테 표를 안 주니까. 즉, 집을 사면 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41만 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 추진. 자, 제가 정치인들이 집 공급한다고 할 때 내 집인지 너네 집인지 우선 보셔야 한다고 했었죠. 질 좋은 임대주택 10만 호. 그리고 송영길표 누구나 집. 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반응인지는 내 집 너네 집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억울한 부동산 세금 없애겠다. 종부세는 억울하다. 그런데 그 억울한 종부세 미친 듯이 올리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미친 듯이 올린 정권이 바로 왼쪽 민주당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억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세금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LBS에서 자주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 없이 전부 1등급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 송영길 후보님은 누구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나중에 LBS에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신용 등급 상관없이 1등급 금리로 어떤 정신 나간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1등급 금리로 대출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오른쪽 강북 도시철도 얘기하시면서 강북, 강남 편가르기 하고 있네요. 강북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주민 여러분들은 꼭 저를 찍어주세요. 이 얘기로 보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는 어르신 지하철에 이은 시내버스 무료화. 네, 젊은 세대들만 죽어나갑니다. 그 재원 다 어디서 가져올지, 그리고 유엔본부 서울 유치. 이거는 그냥 웃고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 볼 거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전세는 부끄럽지 않다. 아내와의 소중한 약속이다. 무소유 지향의 삶이었다. 전세를 살아도 불편한 적이 없었다. 전세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팍팍 짓고 누구나 집 지을 테니까 집 사지 말고 내 집 마련하지 말고 계속 영원히 민주당 찍어주세요. 저는 이거로 보이네요. 여러분, 그 송영길 후보님의 무소유 약속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무주택을 강요하진 마세요. 송영길 후보님은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집 걱정 없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주택을 미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송영길 후보처럼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삶을 우선 추천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